동신대학교 지식재산 교육의 IP 캠퍼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상표권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상표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상표권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표법상의 상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상표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사익적 목적과 공익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익적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며, 공익적 목적은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익적 목적과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부정 경쟁 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음은 상표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본원적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입니다. 상표의 표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둘째, 출처 표시의 기능입니다. 상표를 통해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출처를 나타냄으로써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을 뜻합니다. 셋째, 품질 보증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명 상표를 보고 해당 상품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상표를 통해 수요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품질 보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본원적 기능에서 추가로 파생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광고 선전 기능입니다. 상표 자체가 하나의 광고로 인식되는 것인데요. 브랜드 그 자체로서 광고가 되는 것으로 상품 거래 사회에서 판매 촉진 수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파생적 기능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적 기능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통해 상표 가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해당 상품 소유자의 재산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상의 상표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삼성, 애플, LG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은 상표와 비슷한 형태인 서비스표입니다. 서비스표는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 업무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용역 제공 업무를 하는 KT와 네이버, 구글, 미래의 새생명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은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입니다. 단체 표장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를 하고 있는 단체 표장들인 안동콩, 금산인삼, 전주 미나리 등이 그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표장과 증명 표장입니다. 업무 표장은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증명 표장은 상품의 규격, 품질 등을 증명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았던 우체국 마크가 업무 표장 중 하나였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증명표장은 마트나 채소 가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해썹 인증 마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상표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표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등록 요건입니다. 상표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요? 상표권에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특별히 헌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헌저성이 없는 상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품의 보통 명칭, 즉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들어간 상표는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제 약품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입니다. 또한 지프는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기보다는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과 지프의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판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용표장입니다. 관용표장은 원래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합니다. 직물업계에서 일반적인 보통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텍스, 론과 통신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텔, 넷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 표장입니다. 기술적 표장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집에서 반찬통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락앤락의 경우도 기술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입니다.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또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흔한 성 또는 명칭입니다. 윤신의 농가, 박농부 과일가게 등 흔한 성이 포함된 명칭의 경우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 2, 3, 1, 2, 3 등 이러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단어들이 포함된 경우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 I can do, trust, www 등의 경우 기타 식별력이 없는 단어라고 판단하여 상표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요건을 정리하자면 상품의 보통 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상표에 등록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인데요. 출원 상표가 원래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보통 명사, 지리적 명칭들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서울 우유의 경우 서울은 지리적 단어와 우유의 보통 명칭이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서울 우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해왔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새우깡이나 애플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표 등록 출원 흐름도입니다. 상표 등록 출원 후 심사를 진행하여 이상이 없으면 2월에 공중심사를 거쳐 출원 공고를 합니다. 이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 통지와 이의 답변 통지 후 이유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없다고 하였을 때는 불복 불가하며 등록 결정이 되고 상표가 최종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절 결정을 하며 불복하실 수 있고 특허심판원에서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원결정 파기인 경우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이상이 있다면 의견 제출 통지서인 거절 이유가 통지되며 보정서 및 의견서로 거절 이유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소된 경우 공중심사를 거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해소하지 못하신 경우 거절 결정되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될 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상표권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의 보호입니다. 상표를 등록한 자인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3가지 효력을 가지는데요.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효력을 통해 상표권자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당할 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저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인 민사적 구제, 침해죄, 몰수 등의 형사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의 행정적 구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의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진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 발전이다.
업무 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자가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업무 표장은 YMCA, 보이스카우트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위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므로 다음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것으로 상표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이 났는데요.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이 있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표 예시를 생각하며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IP 캠퍼스 상표권의 이해였습니다.